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 분야인데 전략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 약한 점을 바꾸는 거겠지만 6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비스에는 빅데이터 활용하고 규제를 하고, 의약품은 맞춤형을 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기는 핵심 4차 혁명과 관계되는 핵심 기술을 좀 쓰고 그 해외 시장 가는 거를 많이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서비스 분야를 보면요, 제도적으로 개인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요. 아직은 병원이 다 그 EMR이라고 해서 전자 시스템을 쓰지만 포맷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병원이 그 포맷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얻는 게 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죠. 우리 병원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는 병원끼리 많이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해요. 새로 병원을 지면 공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근데 지금은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활용을 공용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어렵지만 점차 그런 노력이 병원도 유리하다는 걸 알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아시는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포맷을 똑같이 해서 공통으로 쓰고 이거를 활용해서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적인 것을 구축하면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서비스 분야로서는요, 이게 한 개 기업으로는 어려워서 다수의 기업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아직 매력적인 서비스를 개발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얼라이언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서비스 기업, 통신사, 소프트웨어, 병원, 제약사 등등이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본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각자가 그 돈을 부담하면서 할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통합됐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양면이 있죠. 그 안전성과 산업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에 따라서는 파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정부로서는 계속 하려고 한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한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도입 검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전략의 의약품 쪽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케미칼 화합물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케미칼은 그냥 케미칼이에요. 아스피린. 화학적 구조가 이렇게 벤젠골이 있고 에는 이 케미칼 구조가 있으면데 이게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 게 화학품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면 이런 케미칼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게 만들어진 세포.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물질로부터 도래됐거나 현재 살아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쓸 때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훨씬 예민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케미칼은 합성하면 되지만 이거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합물을 A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물질 특허를 17년을 줍니다, 지금. 내가 A라는 화합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허를 딱 내면 아무도 이 화합물 만들어서 못 보는 게 특허법에서 17년이고, 연장하면 19년 이러기도 하는데, 똑같은, 이제 17년이 지났어요. 그럼 딴 데서 만들 수 있을까 합니다. 그거를 복제약이라고 합니다. 카피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존 약이 100원이면
복제약은 어떻겠어요? 100원보다 비쌀까요? 싸겠죠. 이게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는 2, 3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걸 이 제약회사 본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한 7, 80원을 받게 해줘요. 그러면 얘기는 냅니다. 이걸 너무 싸게 해주면 국내 제약사가 크질 못하니까 값을 어느 인정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반대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남이 만든 거 카피해서 만드는 거 값을 7, 80% 쳐주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동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제약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국내 제약사들이 7, 80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제약사가 비전을 갖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신약 개발을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안주만은 안 했다. 근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뭐 한 15년 이때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거는 똑같이 이거를 카피도 이것도 하는데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100% 똑같이 만들 수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과정에 살아있는 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너는 바이올라지컬리 비슷해.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인정을 해주면 시밀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한 거보다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게 계량신약이라고 그러고요. 요것도 만들었는데 조금 개량한 게 바이오 베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복제보다는 계량신약, 시밀러보다는 베타가 가격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허가를 받으면 파멀물 신약, 바이오 신약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런 시장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10,000개가 아니라 야, 한 50개만 추천을 해줘. 그러면 AI가 막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초기에 약물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일부 회사가 아주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지만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거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하는데 이런 여러 회사나 병원이 기업이 컨소시엄을 하게끔 모여줘서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좀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위해서 그 개발이 수월해지게 하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해 주는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개 정도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벤처업에서 바이오 의료 쪽이 초기 투자가 약합니다. 리스크가 커서. 그래서 정부는 이 초기 투자에 대한 그 우수한 기업은 정부가 리스크를 받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받고 투자해야 돼.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바이오 벤처 창업이 2000년도 이 붐이 일어났을 때 이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붐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태계의 경우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시밀러 램시마를 해서 1조를 팔았습니다. 엄청 이 말이 요새는 뭐 몇천억 1조짜리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매출 하나로 1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아까 유한양이 전체가 1조 3천억이지 않습니까? 회사 매출이. 근데 이제 한 아이템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약이 아니라 시밀러지만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임상시험이라든가 생산을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셀트리온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줄여서 삼바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 거기서도 지금 투자나 이런 거라서 이런 그 시밀러 제품들이 여러 개 나와서 유럽 시장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바이오 의약품이 우리가 강력하게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생산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 캐파. 미국이 180만, 한국이 34만이지만
이게 아마 독일일 거예요. 27만보다 랭킹 2위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시설은 대부분이 인천에 있어서요. 단일 도시로서는 인천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캐파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 야, 개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시설 맞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죠? 약간 그렇죠? 근데 개발을 했으면은 생산은 하는데 케미칼은 별로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합성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그 셀을 증폭투 시킨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정제 기술입니다. 그 물속에 약품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약품 불순물 다 빼고, 예를 들면은 세포를 키울 때는 영양분이 충분한 배지액이라는 데다가 넣고 세포를 키웁니다. 그럼 나중에 세포가 뭘 만들었어요, 단백질을. 우리가 필요한 건 그놈이다 그러면 그놈만 꺼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 세포, 죽은 세포, 영양분 넣은 거 다 제하고 그 프로테인만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제 과정에 이게 장치 산업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은 상당히 바이오 의약품에는 그 중요한 팩트하고요. 특히 요즘에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필요한 백신 생산할 때 이 캐파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요새 한 75억 정도 세계인이 만들려면은 A라는 제약회사가 만들어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을 의뢰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받고 저기 SK 케미칼 이런 데도 이런 걸 의뢰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도 상당한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임상 또 그 다음에 그 사업화하는 기술 이런 거를 특히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을 보면요. 투자 규모가 글로벌 기업의 1% 미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포기할 수는 없고 첨단 기술이 인공지능,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나가야 되겠다. 현대까지 중저가인데 이런 거를 좀 고급화하기 위해서 수요처 니즈를 잘 찾아서 정부가 그 이런 협력형 그 R&D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 일관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그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사업대라는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간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1조 5천억을 의료기기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약한 쪽을 정부가 아주 전폭적으로 민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또 이 분야에서 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많은 기대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가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쪽은 우리나라가 기업이 큰 기업이었고 굉장히 그 영세 기업들이 많아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의료기기는 유럽의 CE 인증을 받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KT 정부 시험 인증원이라든가 이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인증이 아니라 유럽 CE 인증을 받도록 여기서 평가 기술 같은 걸 개발해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백업하는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또 관세 장벽을 강화한다 그래서 역시 뭐 인허가 받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그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17년에 새로 신설해서 중국 시장을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단어가 또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좋은 산업을, 가야 될 산업을 정부가 이런 전략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바이오헬스 시장이 15년에서 25년 가면은 현재 아주 1.4%죠. 4%까지는 가야 되겠다.
저는 이 1.4%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면은 점유율이 한 60%, 7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은 우리 기업이 뭐 장악을 해서 계속 잘 갈 텐데요. 60, 70%에서 8, 90%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악을. 꼭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1.4%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보여준 가능성과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앞으로 25년대에 4% 이상으로 10% 이상도 커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투자하면은 굉장히 그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분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출액은 더 많이 한 7배 이상으로 10년 내에 늘 거를 예상을 하고요. 의료기기도 뭐 3개 이상의 기기가 나올 거다. 여기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프세요. 일단 AI한테 물어봅니다. 나를 좀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쫙 돌립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진 병은 이 병원에 이 수술법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추천을 해주면서 가능한 수술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병원의 의사는 추천해준 수술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술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이후 치료는 이 센터에 가서 하면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면 항암센터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법을 주고 치료 경과를 A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거기에 대한 약은 여기서 타시고요. 식사는 이렇게 하시고요. 운동은 이렇게 하는 3가지를 동시에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이 여러 군데를 다 안 다녀도 되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편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는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분야에 제가 보기에는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프지는 않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아프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세상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보던 적이 있는가 하면 만화를 한번 갖고 왔어요.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35년 후에 세상이 어떨까를 그렸습니다. 저는 이정문 천재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보십시오. 여기 뭘 그려놨나? 태양열이요. 그죠? 그리고 신문을 테레비로 보는 거고요. 비디오로 보는 거고요. 전기차가 있고요. 많은 복잡한 수학 문제는 컴퓨터가 해결을 하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도로가 움직여. 야, 이거 뭐, 그쵸? 그리고 TV 이렇게 안고도 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고요. 집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치료도 받고, 요리하는 법도 모든 정보 다 알려주고, 그리고 곧 달나라를 갈 거다. 이 그림을 보고 뭘 느끼세요? 여기 안 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아폴로가 1961년도인가 아폴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하면 다 된다요. 다 된 거 같지. 퀴즈.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수학여행 달나라. 수학여행 달나라 맞습니다. 달나라는 갔는데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예리하신데요? 근데 이것도 곧 될 겁니다.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추진체를 그대로 수직으로 착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주 발사하는 비용을 몇 퍼센트인지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추진체에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옛날에 그 우주선 갈 때 여기다 챌린지인가를 또 비행체를 하나 붙여서 날린 것도 이게 다 우주 개발비를 줄이는 그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그 1억이래나 얼마를 내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갔다가 한 몇 시간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여행 상품으로 곧 나올 거다. 이거는 거의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가 고부가 가치고 굉장히 크고 여러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삶의 질도 올리는 분야인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창의력을 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뵙지 못했지만 35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이 이 65년도는요, 컴퓨터도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계산기를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공대 화공을 전공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계산을 하는데 계산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계산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뒤집으면 답이 나오고 이런 계산척으로 하는 계산을 1학년 때 했습니다. 아니면 암산을 하든지. 그게 대학교 2학년 됐더니 계산기를 주는데 탁탁탁 곱하기 12,520 곱하기 2,549 뚝 누르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카드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하는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하여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십몇 년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걸 했다는 거. 우리가 이 만화하시는 분만 창의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창의력을 가져서 내면 그 아이디어가 산업화가 되면 많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자만 창의력을 내는 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 정부, 그리고 이 내용을 활용해서 인더스트리가 잘 서로 협력해서 활용하면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색깔도 아주 이쁘고 잘 그렸죠? 아우,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돌아가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못 돌아가죠. 여기 걸려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거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만의 얘기는 전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은 저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게 많다. 제가 이거 경험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 아주 인텔리전트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대부분이 아는데 안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군데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특히 그럴듯한데 안 돌아가는 시스템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뭘 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이겁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연구하고요. 정부가 지원해서 밀어주면 이 모든 협력을 잘해서 산업체가 산업화를 해서 국가의 국력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2조 달러 수출과 5만 불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100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위해서 바이오 헬스 분야가 크길 바라고요. 이 모든 가족이 잘 사는 세상에 오기를 기대하는데 앞으로 20, 30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